오늘도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셨군요. 출근길 꽉 막힌 도로나 숨 막히는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온통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뿐입니다. 누구는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누구는 30살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넘겨보다 보면 문득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기적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잠시라도 멈춰서면 영원히 도태될 것만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나의 가치를 남들의 시선과 통장 잔고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지독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300년 전에 한 철학자를 모셔왔습니다.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고지식한 할아버지입니다. 독일의 항구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의 삶은 정말이지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하인의 부름을 받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죠.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산책 시간은 단 1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회색 코트를 입은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평생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이 답답한 노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머릿속은 우주 그 자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거칠애와 결과주의에 빠진 현대 한국 사회에 아주 매서운 해초리를 듭니다. 동시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수능 점수 몇 점으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느 기업에 취직했는지가 나의 이름표가 됩니다. 실패는 곧 무능함이고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런 우리의 강박관념을 단호하게 깨부셔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선의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직 옳은 일을 하려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가짐입니다. 칸트는 결과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당신이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혹은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결과가 참혹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고자 했던 당신의 그 마음만큼은 우주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옳은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칸트는 우리에게 정원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쥐어줍니다. 정원명령이란 어떤 조건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법칙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네가 지금 하려는 그 행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도 괜찮은 행동이냐고 말이죠. 지하철에서 몰래 새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툭 버릴 때도 있죠.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향해 잔인한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매일 새치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잔인한 저주를 퍼부는 세상이라면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것도 진정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계산적인 행동일 뿐이죠.
칸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내 안의 도덕 법칙에 스스로 복종할 때 인간은 가장 위대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을 도구로 취급합니다. 저 사람을 알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쥐어짜야 회사의 이윤이 극대화될지 고민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결혼 시장에서도 조건은 철저히 계산됩니다.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나에게 쓸모가 있으면 곁에 두고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 매몰차게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나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칸트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무거운 한마디입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효용성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가족입니다. 식당에서 묵묵히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적이듯 내 앞에 타인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건 없이 존중할 때 비로소 이 차가운 세상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습관을 버려야 내 자신도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품으로 쓰이다가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쇼폼 영상을 몇 시간씩 멍하니 쳐다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치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것을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굴복한 노예 상태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졸려서 자는 것은 동물의 본능에 끌려다니는 것일 뿐이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짐승과 같은 본능을 이겨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이성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엄격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하며 유행을 쫓아가는 삶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내린 올바른 명령에 당당하게 따를 때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꽉 찬 진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칸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험난한 길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또다시 진흙탕 같은 현실로 뛰어들어야 하니까요.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야 하고 비열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칸트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마저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타락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남긴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을 놀라움과 경건함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 광활한 우주의 섭리만큼이나 위대하고 찬란한 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선한 의지를 잃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 고결한 마음입니다.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걷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려 애쓴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정답에 당신을 깎아맞추며 아파하지 마십시오. 월급의 액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당신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당신의 땀방울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눈물을
응원합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충분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고 가슴을 활짝 펴도 좋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